밤새 이불을 걷어차며 억울해서 잠 못 든 적 없으신가요? 사람 좋은 웃음으로 넘기려는데 자꾸만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형님은 요즘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하며 면박을 주는데 분위기 깰까봐 억지로 웃어넘겼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때 당장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존경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나이 먹고 주책이라며 뒤에서 더 흉을 봤을까요? 소리 지르지 않고도 무례한 사람을 단번에 제압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볍게 대꾸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가 당신의 무게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100마디 고함보다 더 무서운 침묵의 힘 그리고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3초의 법칙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마음에 밤잠 설치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던 호의가 무시로 되돌아올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어넘기는 사람을 속이 넓은 어른으로 대접하기는커녕 만만하고 쉬운 상대로 착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화를 내자니 속 좁은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고 계속 참자니 속에 화병이 날 것 같은 그 답답한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고통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깊은 품격이 상대방의 얄팍한 그릇에는 담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적인 참음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웃어주니까 상대방은 선을 넘어도 되는 줄 압니다. 나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나의 침묵을 동의로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례한 농담을 던지고도 자기가 분위기 메이커인 줄 압니다.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데 상대는 희희낙낙하니 이보다 더한 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험난한 유배 생활 중에서도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에게는 위엄이 있어야 한다. 위엄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즉, 나를 지키는 힘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입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느라 정작 중요한 어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법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상대가 나를 어려워한다는 건 공포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무게감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굳이 친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얼굴 붉히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수는 화를 내고 고수는 침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고 그 무게로 상대를 조용히 누르면 그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입을 무겁게 하여 천금 같은 위엄을 갖추라입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말이 가벼우면 사람 또한 가벼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나를 가볍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내가 너무 빨리 반응하고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잃어버린 위엄을 되찾고 무례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68살 박철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자 동호회에 가입한 철수님은 거기서 50살 초반의 김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활달하고 부침성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철수님의 옷차림을 보며 형님 패션은 박물관에 가야겠다며 비아냥거리거나 형님은 요즘 세상을 너무 모른다며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의 철수님이라면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 허허 웃으며 내가 좀 구식이지 하고 넘겼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분통을 터뜨렸겠지요. 하지만 다산의 지혜를 접한 뒤 철수님은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김씨가 또다시 선을 넘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형님,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나이 드시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신다니까.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자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님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말한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다. 즉 침묵의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이때 철수님이 사용한 비법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 3초의 법칙입니다. 철수님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씨를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표정이었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라 마치 낯선 물건을 관찰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김씨의 눈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딱 3초였습니다. 그 짧은 3초의 침묵이 흐르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술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류가 바뀐 것을 감지했습니다. 계속 웃고 떠들던 김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이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고 철수님의 무거운 침묵에 부딪혀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김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형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농담한 건데 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철수님은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더 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김회원, 그게 재미있는 농담인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김씨는 얼굴이 붉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님은 그제야 시선을 거두고 다시 묵묵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날 이후 철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응시와 침묵의 힘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가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반응을 보며 희열을 느낍니다. 혹은 상대가 웃어넘기면 자신을 인정해 준다고 착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3초의 응시는 상대에게 나는 너의 무례함에 노란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100마디의 비난보다 훨씬 더 상대의 뼈를 때리는 경고가 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말의 꼬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에 대해 구구절절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철수님이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며 설명하려 했다면 오히려 더 우스운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싸움은 섞일수록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상대가 비꼬는 말을 할 때 그렇군 혹은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정도로 짧게 끊어내십시오. 대화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고 제풀에 지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시선의 높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주눅이 들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거나 아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항상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고 합니다. 자세가 구부러지면 마음도 구부러집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수록 어깨를 펴고 상대의 미간이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당당한 태도 그 자체가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거울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평소의 사람 좋은 웃음기를 싹 꺼두고 자신의 눈동자를 정확히 3초간 응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표정한 내 얼굴이 어색하고 마치 화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차가운 표정이 바로 무례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연습하십시오.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침묵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십시오. 거울 속의 나를 당당하게 마주 볼 수 있을 때 타인의 시선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 상황이 닥치면 연습했던 그 표정을 떠올리며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을 충동적인 감정에서 구해주고 상황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침묵은 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무기이자 타인을 압도하는 권위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현명한 어른은 나이 들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입을 닫을 때 비로소 귀가 열리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풋내기들의 가벼운 입놀림에 상처받기에는 여러분이 쌓아온 인생의 나이테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웃어주지 마십시오. 화를 참느라 속을 끓이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요한 침묵의 무게로 가볍게 날뛰는 그들을 압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중후한 침묵 앞에서 무례한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기품 있게 만들어주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존경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품위 있는 어른으로 대접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